목표가 12만 원. 2024년 9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숀 킴이 SK하이닉스에 붙인 가격표입니다. 리포트 제목이 겨울이 온다. 한국 증권가에서 이 사람한테 별명이 붙었어요. 반도체 저승사자 84만 원. 2026년 1월 같은 사람이 같은 종목에 붙인 가격표입니다. 14개월 만에 칠바에 별명도 바뀌었어요. 반도체 친선대사.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정반대로 간 사람이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지훈일이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첫 다운그레이드예요.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낸 겁니다. 5월 15일 금요일 SK하이닉스가 하루에 7.66% 빠졌어요. 코스피는 장중 8천을 찍고 그날 안에 6% 무너졌습니다. 오후 1시 28분 주가가 너무 빨리 빠지면 거래소가 5분간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걸렸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일 남았어요. 이 실적이 숀 킴과 지훈일이 중 누가 맞는지 첫 판가름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 저승사자가 친선대사가 된 궤적. 한국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시간축입니다. 둘, 골드만이 정반대로 간 논리. 셋, 5월 20일에 봐야 할 숫자 딱 2개. 다른 채널에서 안 짚는 숫자예요. 역사 경제 해결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엔비디아 실적부터 까봐야 합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 어닝콜 녹취록을 직접 읽어봤어요. 기사 제목에는 매출 681억 달러라는 숫자만 나왔는데 안에 숨어있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전년 대비 73% 성장. 여기까지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681억 달러를 깨보면 그 안에 기사 제목에 안 나온 항목이 하나 있어요. 네트워킹이라는 항목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623억 달러. 그 안에 네트워킹 하나가 분기에만 110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3.5배, 연간 310억 달러입니다. 젠슨 환기 2021년에 결단한 인수가 있어요. 멜라녹스라는 네트워킹 회사를 69억 달러에 샀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가 속한 네트워킹 부문이 연간 310억 달러를 뽑고 있습니다. 69억 주고 사서 매년 310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된 거예요. 투자금의 4.5배를 한 해에 회수하는 셈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어닝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빅테크 5개사의 2026년 설비 투자 전망치가 연초 대비 거의 1200억 달러 올랐고 7000억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7000억은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1200억이 추가로 올랐다는 건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1200억 달러가 얼마인지 체감해 볼게요. 한화로 약 18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입니다. 올해 초에 이미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 시총 절반만큼의 돈이 올해 안에 추가로 잡힌 거예요. 이 돈이 왜 올라가는지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같은 어닝콜에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세계에서 컴퓨팅은 곧 매출이다. 컴퓨팅 없이는 토큰이 안 나오고 토큰 없이는 매출이 안 는다. 토큰은 인공지능이 답변을 만들어낼 때 생기는 단위예요. 이 토큰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회사가 서버를 사는 건 식당에서 가스 계약하는 거였어요. 매달 비슷하게 나가는 고정비. 근데 지금은 택시 미터기예요. 반도체 칩이 돌아가면 토큰이 생기고 토큰이 생기면 돈이 벌려요. 미터기가 안 돌면 매출이 0. 그러니까 미터기를 더 달아야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가 7천억 달러까지 올라간 게 비용 폭주가 아니라 미터기 확보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터기 안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좌 이야기예요. 콜레트 크레스가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는 향후 여러 분기 너머까지 수요를 충족할 재고와 생산 능력을 전략적으로 확보했다. 2027년 출하분까지 포함이다. 공급이 딸린다는 뜻이에요. 같은 발언에서 첨단 아키텍처의 공급, 타이트니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어요.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그래서 재고를 2027년까지 미리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내내 분기마다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분기마다. 한 분기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SK하이닉스에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 설비 투자 역대급,
공급은 타이트, 재고는 2027년까지 확보. 근데 왜 빠졌을까? 그리고 골드만의 지운 1위는 이 숫자들을 다 보면서도 왜 다운그레이드를 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5년 7월 17일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지운 1위,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블룸버그와 연합뉴스가 동시에 보도했어요. 3년 동안 매수를 유지하다가 처음 내린 겁니다. 핵심 논리가 세 갈래예요. 하나, 고대 역폭 메모리 가격이 2026년에 처음으로 하락한다. 두 자릿수, 1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둘,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을 정하는 힘이 SK하이닉스에서 고객사로 넘어간다. 셋, 2026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19% 낮을 거다. 시장이 이 정도 벌 거야 라고 보는 금액에서 거의 5분의 1이 증발한다는 전망이에요. 주가를 깎기 충분한 수준의 공격적인 하향이었어요. 연합뉴스가 지운 1위에 직접 발언을 실었어요. 내년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어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핵심 단어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예요. 확신이 아닙니다. 불안. 이게 다운그레이드의 동기예요. 고대 역폭 메모리가 망한다가 아니라 너무 올랐는데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같은 결론이라도 톤이 달라요. 이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이 리포트가 나온 날 SK하이닉스가 8% 넘게 빠졌어요. 장중 27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사 퍼센트 밀렸어요. 골드만 리포트 하나가 한국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흔든 겁니다. 근데 두 달 뒤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한경이 9월 7일에 기사를 씁니다. 제목이 골드만 투자 의견 하향 과도했나? 외국인들이 9월 첫째 주에 SK하이닉스를 4,144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올린 거예요. 시장 다수 의견은 고대 역폭 메모리 가격이 한 자릿수 하락이거나 보합이었어요. 골드만의 두 자릿수 하락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물러서 볼 게 있어요. 지운 1위의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경쟁이 격화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가격 하락폭을 시장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잡은 것. 그게 온도 차이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반대편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의 궤적이 훨씬 드라마틱해요. 2024년 9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숀 킴이 리포트를 냅니다. 제목, 겨울이 온다?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도 아니고 절반의 절반 가까이 깎은 겁니다. 한국증권가에서 이 사람한테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매일경제가 보도한 표현입니다. 논리는 이랬어요. 디램 산업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거다. 일반 메모리 수요가 약해지고 고대 역폭 메모리도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겨울 채비를 해라.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한 달 뒤 2024년 10월 25일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7조 3천억 원.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매출 비중이 디램의 30%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저승사자의 예언이 빗나간 순간입니다. 숀 킴이 뭐라고 했을까? 매일경제 영문판이 직접 인용을 실었어요. 한국어로 옮기면 이겁니다. 주가 전망이 단기적으로 틀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하지만 메모리 사이클 피크아웃 전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틀렸지만 큰 그림은 유지한다. 이 사람 아직 안 꺾였어요. 목표가를 12만에서 13만으로 올립니다. 1만 원.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유지. 한 발만 뺀 겁니다. 마치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풀이 방법은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반전이에요. 시간을 1년 돌립니다. 2025년 10월 숀 킴이 완전히 다른 리포트를 냅니다.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가 전량 완판됐다는 걸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같다. DDR5라는 메모리 칩의 재고가 약 2주. 만들면 바로 나가는 상태. 디램 가격 전년 대비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0%로 올려요. 목표가 63만 원. 비중 확대로 전환. 저승사자가 강세론자가 된 순간이에요.
한 달 뒤인 11월 목표가를 또 올립니다. 기본 시나리오 73만 원, 강세 시나리오 85만 원. 매일경제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반도체 저승사자가 반도체 친선대사로 변신. 2026년 1월 29일 비중 확대 재확인. 목표가 84만 원, 12만, 13만, 63만, 73만, 84만, 14개월 동안 7배. 이게 가능했던 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붙은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이 사람은 바꿨어요. 시장이 보여준 숫자 앞에서.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얼마냐면요. 181만 9천 원이에요. 84만 원 목표가를 이미 2배 이상 넘었어요. 그런데도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다면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말이에요. 말 말고 실제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5월 15일 연합뉴스가 한국거래소 원본 데이터를 표로 실었어요. 직접 봤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 SK하이닉스 하루에 2조 5,935억 원 137만 6천주 2위 삼성전자 2조 4,967억 원 889만 1천주 이 두 종목만 합치면 약 5조 900억입니다. 그날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순매도가 5조에서 6조 사이였어요. 하루 외국인 매도의 80% 이상이 반도체 두 종목에 몰린 겁니다. 15억짜리 아파트로 치면 SK하이닉스 하나에서 하루에 1,729채를 던진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순매수 쪽이에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1위 종목 삼성 SDI 1,434억 원, SK하이닉스를 2조 6천억 팔고 가장 많이 산 게 1,434억이에요. 판 것의 18분의 1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반도체 팔고 다른 데 넣는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매수 쪽에 받아줄 그릇이 없어요. 돈이 한국 시장에서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탈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세 가지가 같은 날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 이란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발언합니다. 오전장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지정학 리스크가 꽂힌 겁니다. 둘, 환율. 원달러가 종가 1,500.8원으로 마감했어요. 4월 7일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은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환차손이 쌓이는 구간이에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구간. 셋,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실적 발표 전에 기계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물량 정리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날 엔비디아가 4.32% 빠졌어요. 한국만 빠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구조적 취약점이 있었어요. B2,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을 산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빠지면 증권사가 알아서 처분해요. 5월 4일 기준 신용장호 36조 680억 원, 사상 최초 36조 돌파, 연초 27조에서 4달 만에 10조가 불었어요. 60대 이상 투자자의 신용 증가율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씁쓸한 숫자예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신용 신규를 아예 중단했어요. 이 36조가 5월 15일에 도미노를 만든 겁니다. 외국인이 던지니까 빠지고, 빠지니까 담보가 깨지니까 강제로 팔리고, 더 빠지고.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5월 들어 코스피 등락률을 웃돈 업종은 반도체와 자동차 딱 2개, 역사적으로 가장 적은 수준. 이 두 업종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의 4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8,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반도체가 만든 숫자였으니까. 아이러니하죠? 올려준 종목이 끌어내리는 종목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5월 15일 하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월 20일이 남아있어요. 엔비디아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이 실적이 숀 킴과 지훈이 리 중 누가 앞서는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매출 시장 기대치가 787억에서 809억 달러 사이에 잡혀 있어요. 엔비디아는 최근 최소 4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이겼어요. 이기는 게 기본값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겼느냐도 아니에요. 진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방향.
콜레트크레스가 지난 어닝콜에서 2026년 내내 분기마다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나올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번 분기 매출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번 분기보다 높으면 분기마다 성장 약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 설비 안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주도 유지돼요.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이 버티는 구간, 숀 킴의 슈퍼사이클에 한 발 더 실리는 거예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번 분기와 비슷하거나 낮으면 분기마다 성장 스토리에 금이 가는 겁니다. 설비 투자 증가세가 꺾이면 고대 역폭 메모리 단가 협상에서 SK하이닉스가 밀릴 수 있어요. 지훈이리가 말한 하방 위험, 이 처음으로 실적 숫자에 나타나는 신호가 돼요. 둘째, 마진. 여기가 오늘 영상의 렌즈 숫자입니다. 조정 마진 75%. 이 숫자 하나가 숀 킴과 지훈이리의 갈림길이에요. 지난 4분기 실제 마진이 75.2%였어요. 이번 1분기 가이던스는 75.0%. 이미 살짝 빠졌어요. 이 빠짐이 신제품 전환 때문에 생긴 일회성인지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건지. 지훈이리의 핵심 논리가 뭐였죠? 고대 역폭 메모리 가격 하락이 마진을 압박한다. 만약 1분기 실제 마진이 75%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그 논리가 처음으로 실적에서 증거를 얻는 겁니다. 숫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75%를 지키거나 올라가면요, 젠슨 환기 어닝콜에서 한 말이 증명돼요. 우리 마진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세대마다 압도적인 성능 도약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기술이 마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5월 20일에 봐야 할 숫자 딱 2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번 분기보다 높은지, 마진이 75%를 지켰는지, 매출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가 아니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2만 원, 반도체 저승사자. 틀렸다, 13만 원, 그리고 63만, 73만, 84만, 14개월, 7배. 반도체 친선대사.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에요. 이런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월계도 많지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고 말하며 3년 만에 다운그레이드를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지훈이리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경쟁 격화는 사실이에요. 마진 압박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슈퍼사이클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엔비디아 매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매출 숫자에 흥분하지 마세요. 기사 제목을 넘겨서 2가지를 찾으세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올라갔는지, 마진이 75% 위에 있는지. 이 습관 하나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바꿔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콜레트크레스가 재고를 2027년까지 잡아놨다고 했어요. 확신이 클수록 빗나갔을 때 충격도 큽니다. 숫자가 나온 뒤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순서예요. 여러분은 숀 킴 쪽이에요? 지훈이리 쪽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